막 이렇게도 써져 있어요. 심장이 어떤 데는 맨 초기 갑골문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간소화된 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심장을 상형한 글자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장을 상형한 글자다. 근데 그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음양오행학적으로 이 정화를 심장으로 봅니다. 심장. 이 심장. 여기서 또 하나 상식 하나. 이 심장은 이장자를 써요. 이장자. 어렵죠? 이 한문에 이 달월이 있죠. 달월. 이 달월이 다른 글자와 조합을 이룰 때는 그 하늘의 달이기보다는 이 고기 육자 있죠? 고기 육자이라고 써야 되나? 고기 육자. 이 고기 육자를 간소화한 게 이자입니다. 이게 지금 고기를 나타내는 고기. 그러니까는 이제 고기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몸.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면은 간이 되는 거예요. 간. 이러면 이게 폐가 되고요. 이러면 신장, 콩팥 할 때 신장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장. 참,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몸속, 이게 감출장자거든요. 이거는 감출장. 저장하다. 우리 냉장고 할 때는 이자를 씁니다. 이자. 근데 이 육달월, 이거 하늘의 달은 달월인데 이 고기 육자를 간소하게 쓴 이자는 지금 이자는 이걸 육달, 고기 육자 달월이다. 그래서 이거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 육달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몸속에 감춰져 있는 장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기, 이러죠. 장기 이식 수술. 이거 그릇 기자예요. 몸속에 감춰져 있는 그릇들. 그릇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장기 할 때는 그릇보다는 우리 몸속에 감춰진 중요한 부위, 구조 중 하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자도 있네요. 이건 창자장자거든요. 창자장자. 오장육부 그러죠. 우리가 오장육부 할 때 오장이 몸속에 창자가 뭐 5개 그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중요한 이 장기. 그때는 이 장자를 씁니다. 심장 하다가 엄한 대로 많이 샜네요. 심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정화는 우리 몸에서는 심장을 나타낸다. 우리 갑을 공부했을 때 그 머리부터 내려왔었죠. 이 두개골 쪽 머리 갑갑한 이 모양 싸고 있는 이게 갑목이다. 갑이다. 갑을 상행했다. 이 갑이 공격을 당하면 뇌 관련한 질환 뭐 또는 혈행 관련한 피가 뇌질환 관련한 거 이런 게 잘 노출될 수 있다. 내 사주에 갑이 공격을 당하면, 갑목이 공격을 당하면. 을목은 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목. 그래서 갑상선이나 또는 이 경추, 상위경. 이 을목은 을목의 그 상은 이 목을 상형했다. 우리 경추 그때 목경자를 쓰거든요. 참 병화를 아까 빠뜨린 이 병화는 아까 사람의 모습에서 봤듯이
이제 어깨가 됩니다. 이 어깨. 그래서 병화가 이제 공격을 당했다면, 내 사주의 병화가 공격을 당했다면 어깨 쪽 부상에 노출이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어깨 쪽이 다치는 거는 뭐 생명에도 지장 없고 좀 삶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머리에서부터 계속 내려온다는 거. 여기가 갑, 목이 을, 병화는 어깨, 정화는 이제 이 심장이 되는 거예요. 정화는 심장. 이렇게 우리 몸의 부위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리까지. 그래서 이 설문회자에 보면 이 못대가리를 상영했다 이런 설도 있고, 이 발산하는 양기에 대한 이 하늘이 더 이상 이제 그만하는 어떤 음기의 저항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는 이 심장을 상영했다. 심장을 상영합니다. 설문회자에 보면은 정화는, 이 정은 하시 만물 개정실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화는 여름의 때로, 이거 여름 하자입니다. 여름 하자. 만물의 때로, 여름의 때로 만물이, 이거 모두 개자죠. 모두 개자. 이거는 열매실자죠. 만물의 삼라만상 대자연의 모든 열매들이 열린 그 시기를 정화라 한다 이거예요. 하시 만물 개정실이라. 그래 맞아요. 그게 정말 저 정화가 만물의 과실들이 결실들이 이제 모두 열려 있을 그 시기가 정화다. 예. 상인심이라. 사람의 심장을 상영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 정화, 병화가 양화라고 그랬죠. 이제 음양을 굳이 따지면 양화고, 이 정화는 음화가 된다고 그랬죠. 음화. 그래서 음의 기운으로 밝음, 이러다 보니까 이 자연에서는 현실적으로 별, 달 이런 걸 정화로 봅니다. 별, 달 또는 인위적인 것으로는 조명등, 불빛, 가로등, 어떤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병원 가면 찍는 뭐 엑스레이 뭔 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엑스레이 찍을 때. 그 렌트겐선이라고 그러죠. 렌트겐선. 그런 거. MRI 찍을 때도 나오는 그런 빛들. 인위적인 빛으로는. 조그마한 전등 불빛도 다 정화를 그런 곳으로 많이 유추해서 본다.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하이라이트를 봤죠. 하이라이트. 불빛 아래서 공연들을 하고. 그래서 정화의 어떤 예술적인 면으로는 이 연예인들도 많이 좀 비교를 합니다. 연예인들. 각광이라고 그러죠. 각광. 이렇게 밑에서부터. 각광을 받는.
근데 이 정화가 자연에서는 별, 달이다 보니까 좀 새침한 구석이 있어요. 사주 이 정화가 사주 내에서 정화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사주 여타 다른 오행의 구성으로부터 생을 잘 받고 있거나 본인 스스로 뿌리를 두고 아주 튼튼하면은 이제 멋진 모습이나 그러지 못할 때는 굉장히 사람이 예민하고 좋게 하면 좀 센서티브하고 감각적이고 새침한 구석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까칠할 수도 있어요. 사주가 정화로 태어나서 좀 약하게 태어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좋을 때는 이 화기니까 좋을 때는 인자함, 따뜻함, 뭐 그렇게도 섬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비치나 부정적으로는 까칠하고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감정 기복이. 정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 정화에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 또 상담하는 사람들, 이 정화일주가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잘하고요. 또 연구직, 별, 달 이러다 보니까 연구소 밤늦게 등불 켜놓고 늦게까지 연구하는 사람들. 좀 밤생활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삶의 패턴이 좀 일반인과는 좀 늦은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9시까지 출근해서 뭐 5시,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한다. 그러면은 이 정화 일주들은 11시나 12시까지 출근해서 밤늦게 10시, 11시 아니면 자정 넘어서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경향. 그런 걸 많이 보죠. 또 그렇게 삶할 때 편해요. 정화는. 그래서 정화가 잘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사람이 이성적이고 자애롭고 뭐 관대하고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질서 잘 지키고 화기니까 그래요. 근데 부정적일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환경에 바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병화는 아까 좀 전에 했던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 작용이 허장성세가 좀 있어요. 허장성세. 정말 태양처럼 밝은 모습, 좋은 사주로 구성이 됐을 때는 아주 밝고 리더격이고 추진력 강하고 잘 밀고 나가나 이제 그 병화가 사주 구성이 제대로 좀 안 돼 있으면 허장성세만 병화가 그래도 곧 죽어도 병화라고 이렇게 입으로만 허장성세가 있고 구라가 세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뭐 병화도 마찬가지고 이 정화도 빛, 밝음 이러니까는 종교, 철학, 이 문학 쪽도 좀 관련이 있고요. 문학 쪽도 그런 쪽으로 예술, 방송, 병화, 정화 다 방송과 인연이 있습니다. 방송과 이 빛으로는 이게 이제 병화보다는 좀 은은한 빛으로 봐요. 병화는 우리가 못 쳐다보죠.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 눈이 감기죠. 부셔서. 정화는 좀 은은한 빛으로도 좀 봅니다. 은은한 빛. 예, 사주의 이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또 병화가 이러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이건 좀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불리하게. 그닥 좋지 않게.
왜? 하늘에 태양이 하나인데 태양이 하나 더 떠버린 거죠, 사주에.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인 사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대체로 사주를 약간 불리하게 해석한다. 근데 정화일주로 태어났는데 또 정화가 있다. 이건 또 그닥 나쁘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 밤하늘에 별은 천지빛깔이잖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무리를 이룬 모습으로 오히려 좋은 작용이 있으면 있지 나쁜 작용으로는 안 본다. 직업적으로는 예술, 종교, 방송, 뭐 또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하고 철학적과도 인연이 깊고요. 그럼 아까 우리 병화 공부했으니까 병화하고 정화하고 그러면 같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주에 병화와 정화가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어떤 것을 내 기운으로 갖고 태어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병화로 태어났으면 태양이 떠버리면 별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죠. 빛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에서는 병탈정광이라고 그래요. 병탈정광.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아 버린다. 이거 약탈하다 할 때 그 빼앗을 탈자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아 버린다. 사주에 이렇게 병정이 있는데 내가 병화로 태어났을 때는 이 정화가 그닥 나에게 뭐 나쁜 작용을 미치진 않아요. 나쁜 작용을. 왜? 워낙 태양의 기운이 강해서 태양이 뜨면 별달이 사족을 못 쓰죠. 태양이 저물고 나야 이 정화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정화로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병화를 조심해야겠죠. 병화를. 사주가 좀 불리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정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이 병화를 조심해야 된다. 좀 불리해진다. 병화로 태어난 사람보다는 정화로 태어난 사람이 좀 불리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까 병은 좀 안 좋게 보고 하늘에 태양과 별이 다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다. 좋다. 아주 좋다. 사주 내에 을병정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삼기라고 이거 아주 좋게 봅니다. 삼기. 을병정 삼기격이라 그래서 이 세 개가 모여서 아주 기묘한 좋은 격을 이뤘다. 그래서 아주 좋게 보는데 이제 고전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병정이 다 있으면 좋다라는 설도 있고 병정이 있으면 아주 불리하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화가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태양과 달이 같은 시각대에 동시에 뜰 수 없다. 동시에. 하나는 잃게 돼 있다. 밤이 되면 태양이 그 빛을 잃고 낮이 되면 정화가 별이 빛을 잃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 이 화기라는 게 우리 이 몸으로 봤을 때는 이 시력 이런 것도 되고 아까 심장 말씀드렸죠. 심장, 상인심, 심장과도 인연하고 하긴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 사고작용, 이 화가 사고작용과 가장 인연이 깊어요. 사고작용과. 그래서 사주에 화기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이
어떤 상황 인식에 대한 판단 또는 그 머리 회전이 빨라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잘 돌아가고. 근데 이 병정이 다 떠버리면 이제 사고작용이 과하다고 보는 거죠. 사고작용에 문제가 생겼다. 좀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같이 뜨면 좋다, 나쁘다, 여러 설. 저 개인적으로는 병화와 정화가 같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사고작용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 사고작용에 뭐 과하든 어찌됐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많은 공부, 학문적 성취를 통해서 내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면 된다. 내 가치관을. 그래서 이 병정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공부든. 그게 기술 쪽이든 어떤 이런 인문학 쪽이든 자연계열이든 이공계열이든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주관과 가치와 이상을 확고히 세워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장정. 이 건정한 장정, 그 말 들어보셨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장정 여럿이 와서 누굴 잡아갔다. 그럴 때 이 장정입니다. 이게 이제 굳셀 건장할 그런 뜻인데 이게 장자가. 근데 이 정자가 들어가요. 이 정자. 양기의 아까 말씀드렸던 양기의 끝판이라고 그랬죠. 양기의 끝판. 그러니까는 남자가 가장 왕성한 활력을 보일 때가 양기가 가장 충천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장정, 어떤 건장한 사나이에 쓸 때 이 정화를 쓴다. 안녕. 안녕이라고 그러죠. 안녕. 이거는 진면자죠. 진면자. 이거 옛글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옛날에는 여자가 나와서 사회로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그런 게 마뜩지 않은 거죠. 여자가 이 집 안에 여자가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거다. 그런 겁니다. 이게 편안할 안자죠. 이 영자는 이 진면자의 이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그 다음에 이게 그릇명자거든요. 그릇명. 그리고 이 정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집 안에 이 마음이고 이 그릇명이라는 게 이게 그릇명인데 그릇이라는 게 집안에서 그릇이라는 게 이게 여자를 뜻하기도 해요. 여자. 그리고 이건 장정은 남자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마음을 나눌 때 그게 가장 편안할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편안할 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설. 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원래 그 고서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집이고 집 안에 이게 밥그릇에 이게 김영명 그릇이라 그랬죠. 밥그릇에 밥이 이렇게 꽉 차 있고 이걸 밥상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밥상 위에.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 집안에 쌀 걱정 없으면 제일로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편안할 영자다. 나중에 여기가 마음심이 추가가 됐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어찌됐든 이게 건장함, 양기의 발산의 끝판, 그 정도로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